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3장 전류의 자기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난 2장에 이어서 3장도 전자기학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 3장 전자기학 파트 이렇게 되고요. 3장 타이틀을 먼저 잘 분석을 해볼게요. 전류의 자기현상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 수업에서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3장은요, 요 타이틀 있죠. 타이틀이 매우 중요하다. 전류의 자기현상. 요 제목만 잘 이해하셔도 핵심 내용은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아요. 이거 잘 알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번엔 자석의 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현상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석의 힘이 생기니까. 근데 자석의 힘이 생기는데 걔가 왜 생기나 살펴봤더니 뭐 때문에 생긴대요? 전류 때문에 생기네. 전류는 대표적인 전기 아니에요, 전기?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전체 이 3-1, 3-2, 3-3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이게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게 핵심 주제고 다 관통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제목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앙페르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앙페르의 법칙. 근데 그 전에 전류의 자기현상 개요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요, 개요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핵심이 뭐다? 도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전류라는 건 지멋대로 알아서 잘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죠. 전류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전선을 깔아놔야 되죠. 전선, 도체를 깐다. 그래서 도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해도 요건 인정, 오케이, 맞는 말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괜찮으시죠? 시험 문제 섞어서 나와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도체 주변에 자기장 섞어 나오니까 우린 어차피 같은 거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현상이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요거 당연히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건 그냥 교양 과학사입니다. 첫 번째, 한스 웨르스텟이라는 학자가요, 처음에 요런 현상을 발견해요. 자기가 나침반을 세팅해 놓고 거기다가 전선을 깔고 실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는 전선에 전류만 집어넣었는데 주변에 나침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뭘 의심하냐면 전류 주변에도 나침반처럼 자석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학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처음에 이런 현상을 발견해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적어 요약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비오 사바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사바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에요. 두 명. 둘 다 프랑스 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실제로 뭘 한다? 자기 실험실에 가서 실제로 실험을 해요. 실험을. 전선을 이렇게 갖다 놓고 직접 전류를 줘서 주변의 자기장을 체크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하고요. 그 다음 앙페르가 등장합니다. 이 앙페르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 있죠. 앙페르라는 그 이름을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 읽은 게 암페어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선배들이죠, 선배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해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배울 거는요, 웨르스테드는 뭐 원론적인 얘기 빼고 앙페르의 법칙을 먼저 볼 거고요. 이론적으로 깔끔하게 나온 모양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오 사바르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실험식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갈게요. 앙페르는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에요, 이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상으로 해도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무한대 개념이 사용이 돼요. 무한대 개념. 이론이니까 상상, 말 그대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무한대 개념으로 세팅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비오 사바르는 실험이죠. 실험이라는 건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얘는 유한, 얘는 한계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전선의 길이도 얘는 실제 실험이니까 무한대 전선이 있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길이가 정해져 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오른손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손, 요걸 사용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앙페르의 법칙이 뭐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은 필히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무엇을 판단하는 법칙이다? 자기장의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방향.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요, 오른손으로 세팅을 합니다. 오른손은 다 있으실 테니까. 오른손을 가지고요, 손가락 4개 있죠. 엄지를 뺀 손가락 4개를 쭉 말아줄 겁니다. 말아준다는 건 얘가 마치 엄지를 주변으로 원으로 회전한다, 이런 이미지죠. 그러면
오른손에서 회전하는 4개의 손가락을 잡습니다. 그럼 요 4개의 회전 방향에 대하여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딱 직선 방향을 쏘게 되겠죠. 엄지는 직선 방향, 나머지는 회전 방향.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뭐냐면요. 어떤 전선이 있어요. 직선으로 된 전선이 있고요. 거기에 전류가 지나갑니다. 전류가 지나가면 이때 그 주변에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로 세팅을 해놓고 그 나머지 손가락을 말아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네, 엄지손가락이 뭐다? 전류의 방향. 그 다음 나머지 손가락이 말리는 게 자기장이 원으로 도는 그 방향을 얘기를 한다. 이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기장의 방향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논문에 실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손이라는 건 3D, 입체죠. 입체예요. 그 다음에 책, 칠판, 그림 이런 건 평면이죠. 평면에서는 입체를 표현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개도나 투시도는 그리긴 하겠지만요. 맞죠? 그래서 앙페르가 기호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나사 있죠. 나사를 가지고 나사에 착안해서 기호를 만들 겁니다. 여기 나사가 되어 있고, 첫 번째 이 나사에다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볼게요. 꽂아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나사가 앞으로 파고들겠죠. 그렇죠? 그다음 반대로 이번엔 드라이버를 꽂아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면 나사가 밖으로 뽑혀 나오겠죠? 네, 여기서 착안해서 기호를 만듭니다. 2가지 기호를 만들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다가 점이 찍혀 있는 기호를 만들고요. 동그라미에다가 가위표가 쳐져 있는 기호를 이렇게 2개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점이 찍혀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건 요 나사를 보세요. 나사를 보시면 앞에가 뾰족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누가 이렇게 칠판 뒤에서 긴 나사를 쾅 하고 박았으면 여러분이 보기엔 어디가 보여요? 나사에 뾰족한 데가 보이겠죠? 그래서 나사에 뾰족한 데가 보인다. 이게 뭐다? 여러분 지금 보는 방향 기준으로 칠판에서 뭔가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 쪽으로 쭉 가는 거다. 네,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칠판에서 튀어나와서 카메라 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 요게 동그라미에 점 찍은 요게 기호입니다. 다음 2번째, 이번엔 얘는 반대입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칠판에다가 지금 나사를 쏴서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를 박았어요. 그럼 어디가 보여요? 나사에 여기 대가리 여기가 보이겠죠? X표. 그래서 요 동그라미에 X표를 친 건 뭐다? 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카메라에서 칠판 방향으로 뭔가 툭 날아가서 여기 칠판에 박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정의한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모양이 정의된 겁니다. 잠깐 여러분 교재 있으니까요. 교재 그림들 보시고 실제로 오른손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오른손을 적용해 보시면서 실제 이 방향이 맞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정의하는 식입니다. 방법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라고 해서 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앙페르의 주해적분, 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니까 얘는 식으로 실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을 해요. 다만 여기서 당부 하나를 드리자면 저희 기능사 수준에서는요, 주해적분 법칙을 직접 묻지는 않아요. 네,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넣은 이유는 이 다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설명차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요거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설명은 하고 가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크기, 값을 구한다, 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식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HL은 NI라는 형태의 식입니다. 이게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을 간략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뭔가 데이터가 많긴 한데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직관적으로 우린 지금 전류의 자기현상 하니까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장이 H죠. 자기장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자기장이 생겼다. 그렇죠? 자기장이 왜 생겨요? 자기장이 생겼다. 왜 생겼냐면 전류 때문에 생겼다. 네, 우리는 이 식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아무튼 생겼다. 그 크기와 비율은 다를 테니까 L과 N이라는 계수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밑에 보시면 용어가 나와 있어요. H는 자기장의 색이고요. L은 자개의 경로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 이따가 뒤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N은 도체수 혹은 권선수 혹은 코일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N이 도체가 하나라면
곱하기 1이죠. 곱하기 1 쓸 필요 없으니까 n이 없는 경우는 도체가 하나구나, 건수가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i는 전류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한 게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 줄여서 앙페르의 주해 법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h는 L분의 ni 이런 꼴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요건 왜 적어놨냐면요. 요 모양입니다. h는 L분의 ni예요. 그럼 분자를 보시면 n과 i가 곱해져 있는데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얘는 in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단위 한번 뽑아볼게요. i 전류죠. 전류의 단위 뭐다? 암페어. 그 다음에 n이라는 건 얘는 유도 단위예요. 도체수 혹은 감았다 해서 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분수 꼴이니까 여기 퍼 슬래시 들어가는 거 보이죠? 퍼 들어가고 L이라는 건 길이라 그랬습니다. 경로 길이니까 여기 미터 들어가죠. 따라서 우리가 정자기에서 배웠던 자기의 세기의 단위가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런 요상한 단위가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다? 얘는 앙페르의 주해 법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위입니다. 이건 복습 차원에서 자기의 세기 H 단위가 뭐다? 암페어 턴 퍼 미터. 어디서 온 거다? 앙페르의 주해 법칙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추가적인 코멘트였습니다. 이걸 직접 묻진 않을 거고요. 우리 실제 기능사 수준에 나오는 문제는 앙페르의 주해 법칙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도체의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그 도체별로 자기의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건 제가 그림을 표시하고요. 여기서 식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은 반드시 첫 번째 그림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식 가지고 계산해서 풀겠죠. 근데 여러분은 연습하세요. 그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갑니다. 첫 번째, 무한장 직선 전류의 자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선 전류가 무슨 모양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전류 있으니까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개장이 생긴다. 괜찮죠? 근데 조건이 어떤 조건? 전류의 모양이 어떤 거? 무한장, 랭스, 길이가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선이 쭉 뻗어 있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당연히 전선이 깔려 있고 거기에 전류가 지나갑니다. 그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감기는 모양으로 생길 거고요. 그걸 나타낸 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무한장 직선 전류의 자개라고 하면 무한장 직선하면 이 그림을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무한장 직선 전류 근처에 자기장이 생긴대요. 전류가 지나가니까 자기장이 생긴대요. 괜찮죠?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게 위에 적혀 있는 이 식입니다. 도체 외부의 자기장의 크기 H는 얼마다? 2파이 R분의 I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가 무한장 직선 전류의 자기장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이 식이 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 시험엔 안 나와요. 증명하는 건. 아까 봤던 앙페르의 주해 법칙이 HL은 NI라는 식이었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개 H에 대한 식이니까요. H는 L분의 NI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L이 뭐였냐면 자개의 경로 길이였어요.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자개의 경로라는 건 자기장이 이렇게 쭉 돌아오는 그 루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원이니까 갔다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자개의 경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얘가 지금 원이니까요. 반지름이 R인, 여기서 R로 치죠.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를 돌 거니까요. 당연히 이 반지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 원이 한 바퀴 돌아오는 요 루트가 짧은지 긴지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L은 뭐다? 반지름이 R인 원에 한 바퀴를 테두리를 도는 그 길이기 때문에 원의 둘레 2파이 R을 적용을 해서요. 얘가 2파이 R분의 N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체 외부의 자기장의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증명 과정이니까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여기 전선이 있고 전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있고 자기장이 생깁니다. 질문, 전류가 많이 지나가면 자기장이 세져요, 약해져요? 그냥 식 보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답해보세요. 전류가 많이 지나가면 주변에 자기장이 세져요, 약해져요? 전류가 많으면 자기장은 더 세지죠. 이해하기 괜찮죠? 그 다음 하나 더. 여기가 지금 전선이고요. 전선에서 가까운 점이 있고 먼 점이 있어요. 가까운 점에서 자기장이 세겠어요? 먼 점에서 자기장이 세겠어요? 식 보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전선에서 가까운 점이 자기장이 세요? 먼 점이 자기장이 세요? 당연히 가까운 점에 자기장이 세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이 내용이요. 정확하게 식에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기장 H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I죠. 전류 I죠. 무슨 뜻이에요? 전류 I가 커지면 자기장 H도 같이 커진다. 맞죠? 전류가 그림으로 확인할게요. 전류가 많이 가면 자기장도 강해진다. 괜찮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거리 나왔어요. 가까우면 자기장이 세지고 멀면 자기장이 약해진다. 그 내용 어디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문자 와 있어요? RY 있죠. R. R이 뭐다? 거리잖아요. 거리. 어떤 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 거리.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가까운 놈이 R값이 작을수록 H가 커지겠죠. 요걸 어렵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장과 거리는 무슨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그림을 먼저 떠올리라는 이유 그거예요. 얘는 뭐냐? 결국에 여기 있는 식의 내용은요. 그림,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외우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식과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I는 왜 분자에 올라가 있니? 물어보라고요. 대화를 해보시면 우리의 직관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물리고 자연이에요. 네. 도체 모양 기억합시다. 어떤 도체? 무한장, 직선, 도체, 무한장, 직선, 전류 같은 겁니다. 이번엔 그거의 확장형이에요. 무한장, 원주형 도체의 자기라 돼 있으면 원주가 뭐예요?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됐죠? 원기둥 뭐 이런 겁니다. 방금 배운 건 무한장, 직선 도체였고요. 이번에 얘기할 건 원기둥이래요. 원기둥. 이렇게 원기둥. 근데 사실 중요한 힌트 드릴게요. 이 원기둥 있죠. 얘도 길이가 무한대죠. 똑같이 무한장입니다. 길이 무한대예요. 원기둥이라는 걸요. 잘 생각해 봅시다. 원기둥이 어쨌든 전류가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원기둥을요. 만약에 발로 뻥 차가지고요. 우주공간으로 멀리 보내볼게요. 그렇죠? 무한장 원기둥을 발로 뻥 차서 멀리 보내볼게요. 그럼 얘가 점점 작아지겠죠. 멀어질수록. 작아지다가 길이가 무한대니까 얘는 결국 뭐에 수렴해요? 그냥 무한장 직선으로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무한장 원주형 도체가 나와 있지만 얘도 본질적으로는 뭐랑 똑같다? 방금 배운 무한장 직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발로 뻥 차보세요. 선된다니까요. 그럼 따라서 얘는 어떤 케이스랑 같아요? 방금 배운 무한장 직선 도체의 자개와 같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도체 외부의 자기장이 얼마가 나온다? 2πr분의 I가 나와요. 그게 이 그림이고요. 요게 여기서 원기둥의 사이즈를 발로 뻥쳐서 줄여보면 뭐가 되니까? 무한장 직선이 될 거니까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요. 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로 외울 게 없어요. 도체 외부에 따라서 여기 선이 있고 선 밖에 한 점에서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거죠. 괜찮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 도체 내부에는 자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전제 하나 깔고 갈게요. 네. 도체 표면에만 전류가 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세팅이에요. 기본. 네, 디폴트 세팅입니다. 네, 다시 원기둥 도체가 있어요. 거기에 전류가 지나갑니다. 전류가 어디에 지나간다고 세팅해놔요? 전류가 도체 표면에만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지나간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가장 기본 세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한 얘기 없으면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로 도체 내부에는 자기장이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도체 내부 여기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자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장이 0부터 A까지 여기까지는 이 부분이죠.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자기장이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체 내부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됐죠? 선생님 그럼 옆에 그림은 뭐예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특수 케이스예요. 특수한 가정을 한 거예요. 특수한 가정.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도체 내부에도 균일하게 전류가 차 있을 때 이런 케이스예요. 얘는 뭐냐면요. 가짜로 상상한 겁니다. 네, 원래는 도체 바깥에 겉부분에만 전류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가짜로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전류가 안쪽까지 가득 차서 지나간다면 안쪽에서의 자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가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첫 번째 도체 외부. 겉으로 봤을 때는 얘는 차이 없죠. 전류가 안에만 흐르나 꽉 차서 흐르나 아니면 겉에만 흐르나 밖에서 외부 자기 입장에서 상관없어. 어쨌든 전류 기둥이니까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도체 내부의 자개는 계산값이 조금 바뀌어요. 네. 생긴 게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2파이 a 제곱분의 xi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라는 거는 그 원통 전체의 사이즈고요. x라는 거는 원통 내부의 한 지점.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왔긴 한데 이게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분야는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다 살펴보고 다시 와서 난 욕심이 난다 할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 배운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이해되셨나요? 원주형 도체입니다. 두 번째, 다른 형태의 도체를 꺼내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특별한 장치입니다. 솔레노이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철심, 쇳덩어리가 있어요. 철심 쇳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코일을, 전선을 쭉 감을 겁니다.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전선을 쭉 감아요. 그 다음 요 감은 전선에다가 전류를 집어넣을 겁니다. 요 장치가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가운데 철심 쇳덩어리를 놓고 전선을 감아요. 감은 다음에 전선에 전류를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스프링 감긴 모양으로 빙빙빙 돌면서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게 요 그림이죠. 여기. 맞죠? 네, 전류가 전선 스프링을 감은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그럼 이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적용할라 치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요. 왜요? 전류가 지금 빙빙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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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이 팔을 꺾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이번엔 거꾸로 적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아까는 요게 전류의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었죠. 이번엔 반대로. 이번엔 전류가 도는 모양이죠. 전류가 말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 4개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세팅할 겁니다. 그 다음 엄지를 피니까요. 요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볼게요. 솔레노이드 보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전류의 방향 잘 확인하세요. 전류가 칠판 위로 넘어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전류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따라서 이때 손가락 4개를 어떻게 말하죠? 전류의 방향대로 칠판 위로 넘어가도록 세팅할 겁니다. 그럼 이때 엄지를 펴주면 어떻게 된다?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솔레노이드란 장치입니다. 정리, 솔레노이드, 철심에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한쪽 방향으로 어마어마한 강력한 자기장 대포가 발사가 돼요. 대포로 빵빵 쏘듯이 자기장이 빵빵 쏴진다 이거예요. 이게 솔레노이드입니다. 그렇죠? 솔레노이드의 대표적인 모양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둘 다 시험에 필히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가 직선 솔레노이드고요. 두 번째가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직선 솔레노이드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한장, 길이가 무한대란 얘기예요. 네. 직선, 무한 같은 말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요게 솔레노이드고요. 요게 지금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길게 쭉. 그래서 얘가 무한장 솔레노이드 혹은 직선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 계산도 마찬가지 앙페르의 주요 법칙에 의해서 HL은 NI식에서 쭉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결과부터 체크해 놓을게요. 직선 솔레노이드 여러분은 그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최우선이에요. 직선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얼마냐면요. 내부 자기장 H는 N0I 이렇게 쓸 겁니다. N0I. 선생님 N0가 뭔가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솔레노이드 얘는 철심에다가 전선을 감은 거란 말이에요. 감았으니까 당연히 전선을 감은 권수 N이 있겠죠. 그렇죠? N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무한장이래요.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무한대죠. 길이가 무한대가 나와버리죠. 그럼 길이가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그걸 따라서 같이 감은 코일의 권수도 얘도 무한대가 나와버리죠. 맞나요? 그럼 내가 어떤 식에 대해서 파악할 건데 무한대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무한대가 들어갔지만 의미를 반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얘네 둘을 나눠서 세로 N0라는 문자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놈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세요. 얘는 뭐냐면 단위 길이당 권수를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문자를 세팅할 겁니다. 배경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직선 솔레노이드인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흰색 제품은 전선을 이렇게 엉성하게 몇 번 안 감은 제품이 있고요. 어떤 노란색 회사의 제품은 전선을 촘촘하게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얘랑은 파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물론 둘 다 무한대로 갚버리면 어차피 다 무한대가 되니까 의미는 없지만 무한대가 아니라 어떻게? 일부 샘플만 여기 1m만 딱 잘라서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분명히 파워 차이가 나겠죠. 이해되셨나요? 전체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 보는 건 의미 없으니까 일부 1m 샘플만 잘라서 거기만 비교하겠다. 그게 무슨 뜻? 단위 길이당 권수예요. 됐죠? 얘랑 어떤 차이예요? 길이는 똑같지만 감겨있는 횟수가 다르죠? 단위 길이당 권수 N0가 다르죠? 따라서 얘네 둘은 분명히 파워가 차이가 난다. 그걸 적용한 게 이 식입니다. 따라서
직선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는 얼마예요? N0 I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N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게 무슨 뜻이다? 단위 길이당 건수를 의미한다. 단위 길이 쉽게 정리할게요. 단위 길이 1m, 1m. 1m당 몇 번 감았느냐 요거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 직선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입니다. 1m당 몇 번을 감았느냐 건수를 요걸 쓸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전류 집어넣을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얘기는 잠깐 이따가 몰아서 나중에 할게요. 잠깐 냅두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 환상 솔레노이드예요. 환상 솔레노이드. 환이라고 하는 건 링, 고리 환자예요. 고리. 반지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직선 솔레노이드죠. 어떻게 했냐면 솔레노이드 여기 싹둑 잘라요. 싹둑 자른 다음에 여기 끝과 여기 끝을 이렇게 구부려서 딱 묶어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런 도넛 모양, 링 모양의 솔레노이드가 만들어지겠죠. 맞잖아요. 얘도 철심, 쇳덩어리에다가 전선 감아서 전류 집어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안쪽에서 자기장의 대포가 이렇게 발사가 되더라. 됐죠? 얘가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괜찮죠? 고리 모양이니까 당연히 원이죠. 원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세팅되어 있다? 반지름 R이 세팅되어 있을 것이다. 반지름 R이 결국에 이 솔레노이드의 사이즈를 얘기를 할 거고요. 괜찮죠? 마찬가지 요 놈도 똑같이 앙페르의 주의 법칙 H는 L분의 NI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서 NI, N은 코일 건수니까 얘는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I, 전류 집어넣을 거니까 당연히 전류 영향 받죠. 그 다음에 L이라는 건 자기의 경로 길인데 얘 보세요. 얘는 자기장이 어떻게 움직여요?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를 따라 움직이죠.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걔가 2파이 R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환상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얘는 무한대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원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제가 공통적으로 둘 다 무슨 장치예요? 솔레노이드라는 장치죠. 철심에다가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줘서 자기장 대포를 만들었다. 이게 솔레노이드입니다. 둘 다 외부 자개 볼게요. 둘 다 외부에는 자개가 있대요? 없대요? 외부엔 자개가 없다. 요거 시험에 나왔을 때 낚시하기 딱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레노이드 외부에는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자기장이 없다. 자기장이 H는 0입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가끔 그렇게 나와요. 직선 솔레노이드가 있다. 뭐 건수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얼마다 얼마다. 이때 외부 자개를 구해라.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직선 솔레노이드 나왔으니까 N0I고 선생님이 단위 길이당 건수가 중요하다 그랬어 해서 열심히 계산해서 체크하시는 순간 다 틀리는 거죠. 못 물어봤기 때문에. 외부 자개 물어봤기 때문에. 외부 자개는 얼마예요? 얘는 0이에요. 0.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푸시다가 보기에 혹시 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움찔 한번 하셔야 돼요. 여기 뭔가 함정이 있나? 이 문제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0이 나왔다면 내가 뭔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쉽잖아요. 외부 자개는 0이다. 이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됐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됐어요. 이제 사족을 좀 달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외부 자개는 0은 아니에요. 솔직히. 외부 자개가 0은 아니지만 0으로 취급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무시한다 이 얘기예요. 무시한다. 그렇죠? 하나 더. 이제 직선 솔레노이드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가끔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내부랑 외부가 어디예요? 그래서 내부 자개가 있고 외부 자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서 내부가 어디예요? 어디? 네. 여러분 잘 파악하세요. 이 철심 부분이죠. 철심 부분. 요 철심 부분. 요 철심 부분이 내부입니다. 여기 내부예요. 그럼 따라서 여기 외부죠? 자기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다 외부예요. 여기 다 외부예요. 근데 가끔 여길 지금 다 틀리시더라고요. 여기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여기 센터. 여기는 판단하세요. 내부 외부 뭘로 판단한다고요? 철심 부분이냐? 철심이 아니냐? 여기 철심이에요? 철심 아니에요? 철심 아니죠? 여기 외부예요. 그죠? 여기도 자기장 없어요. 네, 가끔 요거 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앙페르의 법칙을 3가지 했습니다. 물론 많지만 핵심 요약하면 무한장 직선도체의 자기장, 직선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이렇게 3가지.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반드시 그림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식을
네, 그 다음 식이 나오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안 나오면 문제 못 풀어요. 네, 이해하셨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근데 문제는 심플합니다. 네, 갑니다. 무한장 직선도체가 있다. 우린 벌써 여기에 밑줄 치셔야 돼요. 아, 무한장 직선도체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벌써부터 전선이 있고 거기에다가 전류를 집어넣으니까 이 주변에 뭐가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앙페르의 법칙으로 확인하는 거구나. 됐죠? 일단 이 그림 먼저 잡고 시작하자고요. 무한장 직선도체라 했으니까. 이때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0.1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가 180 암페어/미터이다. 이 도체로부터 0.3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가 지나가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괜찮죠? 이때 예로부터 0.1 떨어진 1m 떨어진 요 점에서의 자기가 180이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0.3 떨어진 여기서의 자기장이 얼마 나오겠니?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직관적이고 무식한 방법은 요거 그대로 다 일일이 대입해서 여기 자기장 나오고 거리 나왔으니까 전류가 얼마구나. 그 전류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그림 보고 이해하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이죠. 가겠습니다. 직관적으로 갈게요. 당연히 거리가 짧은 쪽이 자기장이 세고 거리가 먼 쪽이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직관적이죠?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거리가 0.1에서 0.3이 됐대요. 그럼 거리는 얼마큼 늘어난 거예요? 거리는 0.1이 0.3이 됐으니까 얘는 거리가 3배 늘어난 거죠. 거리가 3배 늘었다. 거리가 3배 늘어났으면 자기장은 강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자기장은 약해져야 되죠. 얼마큼 약해져야 돼요? 자기장은 3분의 1배만큼 약해져야죠. 3분의 1배. 그럼 180이었는데 3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럼 얼마? 얘는 60 이렇게 나오죠. 60. 저는 요거 푸는데 복잡하게 수식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념이 머릿속에 잘 잡혀 있어야죠.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계는 2파이 R분의 I였지?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H와 R 사이가 무슨 관계게요? 이거 묻고 싶은 거라고요. 문제 내신 분들이. 전 그래서 풀었잖아요. 거리와 자기장 사이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거리가 3배 늘었네? 그럼 자기장은 3분의 1로 줄어들겠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심플하게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이 전류 직접 구하셔가지고 2번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좀 아쉽죠. 왜요? 우린 그림으로 본질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2번 갑니다. 2번. 단위 길이당 코일의 건 횟수 500회, 단면적 6제곱cm,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4A인 전류가 4A인 직선 솔레노이드 철심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밑줄을 안 치고 냅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쳐보시라고요. 어디 밑줄 치실 건가요? 그 판단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밑줄을 치고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네 라고 판단하셔야죠. 숫자를 보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일단 물음표 앞에 있는 자개의 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철심 중심의 자개의 세기. 그러니까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네. 내부의 자개네. 철심 내부의 자개. 근데 어떤 철심? 직선 솔레노이드. 됐다. 게임 끝났다. 직선 솔레노이드 그려볼게요. 철심에다가 길이가 무한대인 철심이에요. 거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감고요. 전선을 감고 여기다가 전류를 집어넣을 거예요. 전류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하나의 앙페르의 오르손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거대한 자기장 대포가 되었어요. 이게 직선 솔레노이드죠. 됐죠? 우린 벌써 이 그림 안에서 직선 솔레노이드라는 용어 안에서 그림과 여기서 나올 만한 주제를 다 캐치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게 되어 있으면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 N0 I라는 것까지 파악이 됐거든요. 됐죠? 여기서 I는 당연히 뭐고? 전류니까요. 문제에서 전류 얼마? 4A. 전류 4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 N0가 뭐였어요? 요것만 해석하면 끝나죠. N0. 직선 솔레노이드에서는 길이와 기본 권수 라지 N이 둘 다 무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단위 길이당 권수를 쓴다 그랬어요. 여긴 친절하게 단위 길이당 코일의 권수가 500개라고 줬잖아요. 이 정보가 N0가 500입니다 라는 정보 아닌가요? 땡큐죠. 우리 입장에선. 감사합니다. 됐죠? N0가 500이니까요. 500 곱하기 전류 얼마? 4. 끝. 2000 이렇게 풀리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읽고 아, 이 문제는 이 내용을 찾는 거구나. 이 문제는 주제가 이거구나.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요. 아시겠죠?